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방금 소개받은 윤영창입니다. 오늘은 그 EU 텍소노미는 단어가 분류 체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들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준비는 EU 텍소노미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친환경 활동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최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이제 세계 기업들의 예시를 한번 좀 갖고 왔는데, 그 유럽의 최대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엑스카브라고 하는 저탄소 철강 브랜드를 이제 새롭게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서 22년 전부터 이제 출시해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 사용되는 기술들을 보니까 이제 수소 활용한 제철 생산이라든지 또는 스크랩이나 전기로, 그러니까 스크랩은 이제 고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에서 이런 철강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제 고객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이제 이런 스콥3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세일즈 포인트를 잡아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글로벌 대표 화학사인 이제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탄소 중립 기술을 적용한 생산 기술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자원순환 제품들을 이제 확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캠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이제 이 친환경 브랜드에 대한 전략들을 이제 새롭게 좀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어 회사인 이제 미쉐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탄소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영향들을 측정을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속 가능 제품들을 이제 혁신하는 데 이제 활용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런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친환경 활동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저탄소, 두 번째가 이제 순환 저원을 확대하겠다,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키워드로 이 친환경 활동들이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친환경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의 내용들을, 사업 내용들을 텍소노미 공시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그 어떤 활동이 과연 친환경 활동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표준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첫 번째로 텍소노미가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CSRD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비금융사의 공시 의무를 이제 새롭게 부여하게 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친환경 활동들에다가 얼마나 투자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SFDR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사의 공시 의무가 이제 같이 부여가 됩니다. 이제 밑에는 그 한국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그 비금융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유럽의 공시 의무화가 텍소노미 관점에서 이제 부여가 되는지를 한번 봤는데, 유럽에 소재한 한국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나 뭐 종업원 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26년에 25년 데이터를 이제 공시하게 되는 의무가 이제 부여가 되고요. 또 더불어서 29년 정도가 되게 되면 한국의 본사도,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의 본사도 공시 의무가 이제 부여가 되게 됩니다. 간단히 이제 그 의미를 살펴봤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친환경 분류라고 하는 EU 텍소노미의 그 실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속가능 개발이라고 하는 큰 축에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고 하는 어떤 분류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 환경 쪽에 그 6대 환경 목표를 기반으로 한 그 텍소노미 분류 체계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6개 부분들을 이제 그 그림을 좀 쭉 쓰면서 1번과 2번하고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색깔을 달리 했는데, 그 기후변화와 관련되었던 감축과 적응에 대한 활동들은 현재 법조화가 진행이 돼서 이미 확정된 상태에 해당되고, 지금 3번부터 6번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올해 내에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공시 의무화가 이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에 대한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그 경제적 활동들이 대략 한 200여 개 정도가 되고, 지금 이제 3번부터 6번까지의 경제적 활동들을 다 합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40개가 넘지 않는 정도의 활동이고,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은 이제 순환경제 전환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개 환경 목표가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된 감축 적응, 그다음에 수자원, 순환경제,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이렇게 해서 6대 환경 목표들에 대한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부분들이 EU 텍소노미 분류 체계의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 EU 텍소노미에 대한 어떤 적용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U 텍소노미의 적용 방법은 이제 크게 3개 단계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첫 번째가 적격성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eligibility라고 하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합성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alignment가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적격성에 대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산출하게 되는데, 그 적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을 분류를 한 다음에 기후 변화 기여에 얼마나 이제 그 가능성이 높은지 하는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요 적격 활동에 대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적합성 부분들은 이제 이게 좀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사회적 안전 장치를 잘 갖췄는지들을 이제 점검 판단하게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substantial contribution, 환경 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성적, 정량적 판단들을 이제 내부 기준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DNSH라고 해서 Do Not Significant Harm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활동들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DNSH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기여를 했지만 다른 환경 목표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를 일으키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충분히 많이 했지만 굉장히 어떤 많은 물을 사용하면서 폐수를 이제 배출하고 방류를 하는데, 그 배출 허용 기준을 좀 초과된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또는 생물 다양성 민감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물 다양성 저감 활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흡하다든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니멈 세이프 가드라고 해서 크게 4가지를 보게 되는데, 인권, 부패, 공정거래, 과세라고 하는 이 4가지 항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적합성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진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이제 판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적격성과 적합성이라는 단계가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 지표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 지표는 크게 3개, 매출, 투자에 해당되는 캐펙스, 또 운영 비용에 해당되는 이제 오펙스 부분인데, 이 KPI를 적격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KPI와 적합성까지 통과되어 있는 KPI 2가지를 이제 각각 이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단계를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단계에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활동이 이제 적격 활동을 이제 어떻게 이제 식별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텍소노미 경제 활동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기후 변화 관련돼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지금 9개 섹터들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 이제 세부 경제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비중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제조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제조 파트에 들어 있어서 보게 되면 여러 어떤 제조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 활동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기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제 활동들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뭐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또 헬스케어 관련된 어떤 제약 산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 제조 경제 활동에 적격이라는 활동으로 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텍소노미에서 이제 어떤 경제 활동들이 이제 정의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 그럼 우리 회사가 하는 활동들 중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제 적격인지 하는 부분을 이제 판별을 해야 될 텐데, 크게 이제 보통 3가지 방법을 쓰게 되면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텍소노미에 있는 분류 활동들을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아네스라고 하는 이제 별첨 부록 같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게 되면 EU에서 보게 되면 NACA 코드, 일종의 산업 분류 코드가 있는데, 이 산업 분류 코드를 이제 같이 보게 되면서 텍소노미 분류 활동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은연중에 또 굉장히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보고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친환경 활동들을 리스트업 해보고, 또는 내부 인터뷰나 내부 여러 어떤 자료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 활동들을 한번 총 조사해보는 활동 내용들이 이제 2번째이고요. 3번째는 타사, 특히 이제 이런 텍소노미가 먼저 적용이 되고 있는 유럽 지역 내의 동종 업종들에 대한 공시 사례를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친환경 활동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모아보면서 적격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식별해야 되는 단계가
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 이 적격 활동의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EU 텍소노미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적격 활동들을 크게 이제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이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포함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기업 사례들을 한번 좀 가지고 와봤는데, 유미코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유럽 내에서 우리 그 배터리 사업들을 하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보니까 적격 활동에 해당되는 활동가고 적격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가고를 내부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배터리라든지 또 전력 저장하기 위한 ESS 배터리 또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적격 활동으로 분류를 하고,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사용되는 휴대용 전자제품의 배터리는 비적격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전기차용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연기관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기여들을 할 수 있겠는데, 휴대용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부분들은 이거는 딱히 특정 어떤 그 탄소 배출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는 활동이라고 직접적으로 좀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한 기업 내에 있는 활동들은 이제 적격이냐 이제 또는 적격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부 기준들이 이제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과도기적인 활동이라고 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재는 기술 경제적으로 탄소 저감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별로 없지만, 실제 이런 기술들이 새롭게 나왔었을 때 탄소 중립에 대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한 감축 기여가 예상되는 이제 그런 산업이 과도기적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바스프와 같은 석유화합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석유 화학 산업 전체를 적격 활동으로 이제 일단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로 분류되는 회사들이 화학 외에도 철강이나 시멘트나 알루미늄 같은 이제 이런 좀 탄소 배출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보통 해당이 되는데, 이런 두 개 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유미코 대비 이런 그 과도기적 활동에 속해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적격 비중이 상당히 높게 산출이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적격에 대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 과도기적 활동에 해당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이제 보통 이해를 하게 되고, 보통 이런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적격에서는 상당히 이제 열어두고 보지만 적합이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엄격하게 좀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서브스텐셜 컨트리뷰션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세 가지 단계, 서브스텐셜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느냐, DNSH라고 해서 다른 환경 목표에 침해를 주고 있느냐, 미니멈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서브스텐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이제 두 개 정도의 그 산업 활동들을 가져갔는데, 첫 번째 저탄소 운송 분야에서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비교해서 기여도를 좀 판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베스트 기술들이 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들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고, 또 3.9 철강에서 보니까 용선 단계에서는 제품 톤당 1.3톤, 조강 부분에서는 이제 톤당 0.29톤 등 각각의 공정별로의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허용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상당한 감축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만 이런 그 탄소 배출에 대한 지표들을 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유럽의 철강사 같은 경우도 적격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져가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적합에서는 상당히 좀 미미한 그 적합 부분들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DNSH와 미니멈 세이프가드 이 세 번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DNSH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다른 환경 목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두 번째 물과 관련돼서 본다고 하게 되면 방류수 오염 기준이나 지하수 수질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하는지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게 EU에서도 이제 허용 기준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고 또 한국의 환경 관점에서의 규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현재 이런 부분들에서 그 상세하게 본다고 하게 되면 어떤 항목들은 EU 기준을 충족해라라고 돼 있고
어떤 항목들은 로컬, 한국과 같은 기준들을 좀 충족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섞여 있어서 좀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뭐 인권 부패 등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관련돼서 위반이 생겨서 예를 들면 소규모의 벌금, 과징금이 이제 부여가 됐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니멈 세이프가드에 일괄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것인지, 어떤 판단에 수준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미니멈 세이프가드에서도 좀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KPI 산출 세 가지 지표, 매출과 투자와 운용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연결 매출액 중에서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적격과 적합에 대한 이제 분자를 구해서 이제 비율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모 중에서 보게 되면은 대상 투자 항목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투자자산 등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어서 이런 해당되는 기업의 투자 총액 중에서 적격의 활동에 대한 투자와 적합에 대한 활동에 대한 투자들을 각각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운영 비용이 좀 다소 조금 어려운데, 운영 비용에서는 그 분모에 들어가는 이 오펙스 총액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다소 직접적인 운영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포함이 되지만, 비대상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하게 되면 주로 간접비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주로 빠져 있습니다. 간접이나 관리 비용 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외가 되고 있어서 오펙스 총액을 이제 만들어낼 때는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본다고 하게 되면 주로 수선비나 또는 그 연구개발비 부분들이 주로 이제 이 오펙스로 보통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비중에 대해서 이제 적격과 적합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단계, 적격이라는 단계와 적합이라는 단계와 실제 KPI를 산출하는 단계,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을 산출을 해서 어떻게 이제 공시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려 사항들 좀 세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그 친환경 활동이 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에 대해서 디스크립티브하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량적 재무적 영향을 갖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KPI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 KPI 산출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격에도 해당이 되면서 and 적합에서 해당되는 사항, 가장 이제 해피한 친환경 활동으로 이제 분류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적격에는 해당되지만 지금 적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서브스텐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상당한 기여 수준에 어떤 미치지 못했거나 밑에서 설명되는 DNSH나 미니멈 세이프가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적격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제조 부문에 대한 사업 활동을 설명을 드리면서 화장품이나 제약 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적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의미는 사실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 기여가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된 이제 경제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고, 완전히 뭐 친환경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라고 관점에서 이제 친환경에서 이제 배제되는 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 분리되는 지표가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참고 자료로 다음 페이지에서 이 부분들이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공시되는 템플릿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DNSH와 미니멈 세이프가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DNSH 다른 환경 목표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부분들은 주로 사업장 기준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운영하는 그 사업에 대한 지역도 보게 되면 공장 있는 지역들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어떤 사업장 단위로 봤었을 때 이런 DNSH가 이제 잘 충족이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던 KPI들이 다 이제 그 비적합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미니멈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한 관점들은 주로 이제 엔터티 관점에서 이런 관리 체계가 있는지 또는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런 DNSH나 미니멈 세이프가드 관점에서 뭔가 미충족이 생겼다. 제가 이제 그 앞에 잠깐만 가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올라가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적합성은 서브스텐셜 컨트리뷰션과 DNACH라는 것과 미니멈 세이프가드인데 보통 그 환경 목표에 대한 상당한 기여에서 탈락이 되면은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상당히 엄격한 기준들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DNSH나 미니멈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네. 다른 환경 목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이거나 또는 인권이나 뭐 공정거래 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못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DNSH나 또는 미니멈 세이프가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적합성에 통과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된다고 하게 되면 기업의 공시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뭐 사실상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텍소노미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제일 상단에 있는 활동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텐셜 컨트리뷰션에 대한 크라이테리어, 또 DNACH라고 하는 크라이테리어,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미니멈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이제 크라이테리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그 박스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박스는 그 매출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 템플릿을 좀 가져왔는데 그 환경적으로 그 얼라인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접격과 적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계를 다 통과되어 있는 이제 KPI, 실질적인 친환경 KPI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밑에 있는 그 부분들은 두 번째 박스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격에서는 통과가 되어 있지만 지금 적합에서는 지금 이제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에 그 100% 바로 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적격이 아닌 KP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공시가 되게 되는데 자, 이 텍소노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표준화돼서 통용되고 있는 친환경 지표들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얼마나 매출 관점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는 투자나 운영 비용 관점에서 얼마나 열심히 이런 그 친환경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표현 지표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친환경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된다고 하게 되면 투자나 자금 유치 관점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의 친환경에 대한 노력들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이제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추후 의무화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여건 관점에서 우리의 주요 기업들이 좀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좀 주제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경청 주셔서 감사드립니다.